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안테나 김한태 대표님을 모시고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석과 더불어 포럼 대표 김한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뛰어가지고 오랜만에 뵙는 거. 예.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요즘 뭐 계란은 어떻게 드세요? 아, 계란. 한숙으로 드세요? 만숙으로 드세요? 아유, 그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 이 계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먹어. 괜찮아. 여태까지 먹었는데 그거를 뭐 저 TV 이거 보니까 125개인가요? 를 먹어야 위험 수위에 오른다. 그래서 125개를 먹으면 농약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배불러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한 번에 한 번에 125개인가를 먹어야 그 농약이 위험 수치가 올라온다 하니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잘못됐고 또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포에 쌓여 있을 필요는 없다. 예, 좋습니다. 아유, 저는 뭐 이제 지난번에 그 닭고기 때문에 한참 힘들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조리독감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살충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뉴스는 더 이상 안 나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또 키워드에 또 단계가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오늘 대전 정가 이모저모 첫 번째 행정수도 완성은 청와대 이전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잡으셨네요. 예, 그 청와대를 이제 이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세종시에 그 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맨날 했던 얘기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세종시에서는 이제 아뜨거라 하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잘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는 분원을 만들자 우선, 그리고 국회를 이제 그 세종시에 내리자 이 얘기는 끊임없이 했는데 청와대도 물론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하니까 그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그 의미를 아마 제대로 파악을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일부에서는 청와대도 이제 세종시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다 씻고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더니 이제 그렇죠.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네요. 네, 그 청와대가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청와대가 와야 완성이 되는 건 맞죠. 수도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행정 중심 복합 도시지. 우리가 지금 수도로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일단락 됐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 왜 새로운 논란을 부추기냐, 갈등을 부추기냐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지금 얘기가 어디에서 이게 맞물려 있냐면 사실은 그 수도권 그 규제 완화랑 같이 이제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 발전과를 같은 동선상에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수도권 규제를 해야 균형 발전이 되는 거냐? 그럼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관계없이 지역의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런 어떤 균형 발전 자체가 일어나는데 수도권 자체에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지역에 가려고 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갔죠. 그렇죠. 거의 다 많이 갔는데 지금 또 다시 첨단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은커녕 이제 누가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 일부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의원들도 시도를 하고 민주당 내 의원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제2의 수도가 이제 세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시 지금 서울이 이제 수도로 또 고착화되는 과정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좀 문제 의식에서 이런 것 같이 이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세종시가 완전히 상징적이어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된다. 일단 국회부터 와야 되는 건 맞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서울에 대한 수도권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와대까지 마지막에 오는 게 맞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뭐 청와대 국회 이전하겠다 공약이 없었잖아요. 분원 설치까지는 이제 거의 합의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분원이 설치되고 본원이 설치되고 청와대가 오는 것이 사실은 수도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전이 수도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그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대전으로 봐서는 뭐 무조건
그럼 이제 수도가, 세종시가 네. 그동안 충청권에 그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요 이슈로 부각돼가지고 이게 표에 좀 도움되는 쪽으로 갔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어떨까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이슈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이왕이면 이 충청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 네.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수도로 만들자고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네. 제 생각입니다, 또 그것도. 예.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네. 지금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도시 네. 이것도 아직 메이드가 안 돼 있고 다른 지역이 더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수도 이것보다는 국회 분원 설치 네. 우선되고 점진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그렇죠. 이루어질 수 점진적으로 있는- 하되, 예, 예. 하되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좀 해놓고 가자. 예.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원만하게 가자. 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그런 지금 뭐 세종시에서는 청와대 자리는 여전히 개발 중단해 놓고 있다고 대기하고 있다고 세종시장께서 늘 말씀하시던데.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예. 두 번째 뉴스, 아주 큰 뉴스 하나 물고 오셨어요. 이상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도전할 의사가 크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뭐 인터넷 언론에서 났는데 사실 뭐 인터넷 하지만 여기 써줬는데 대전 뉴스 김기석 기자. 그런데 예. 이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네. 제가 다른 데에서 이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좀 다른 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범주를 줘야지. 잠자다 들었는지 지역에, 뭐. 지역에 이제 지방 자치 이제 의원이신데 지방 예. 의원이신데 예.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대덕구에 이상민 의원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룹을 예.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서 대표를 좀 해라. 어허. 그래서 이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본인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시장을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거를 추석 전후를 해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네. 그게 뉴스에도 나왔다.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뉴스에는 다른 뉴스에 다뤄지지 않아서 예.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갔습니까? 이제 그분의 성향상 약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적극적인 분. 팩트를 이렇게 약간 넘어선 건지 이상민 의원과 가까우신 분. 네. 네, 그래서 팩트를 넘어선 건지 아니면 팩트를 본인이 만든 건지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일단은 뭐 저기 대전에 그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언론 같지는 않아요. 예, 거기에 보도가 됐고.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어쨌든 단일 언론에서 뭐 보도가 저는 됐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자이기도 한데 단일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예. 또 그 관계된 뭐 인사가 예. 구체성을 구체성을 갖고 가지고 있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디엔가 있다. 아니 그 이야기에는 뭐 박봉석 의원도 이상민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주장. 그분인지 주장하는 거죠. 예. 그분이 계속 그분이 그랬군요.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재차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범계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 그걸 여쭤보기에는 예. 이게 좀 아직은 아직 뭐 가깝지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로 성숙된 뉴스 같지는 않은데 아니 어쨌든 근데 이 이런 세력들은 뉴스가 나온다는 게 저번에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예, 그렇죠. 대전시장 혼자 시장이 있는데. 때문에 예. 그런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의 동향들이 좀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원래 그 좌파는 분열에 망하고 그렇죠. 우파는 부패에 망한다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은 편끼리 네. 벌써부터 이렇게 이상민 움직인다는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뭐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밑에 어떤 그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럴 있는 수도 또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다.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게. 예. 그럼 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는 해당 행위네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분이 주장한 걸 이렇게 받아서 이분이 쓰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뉴스 AS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AS 제가. 일단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하면서 아주 뭐 좋은 또 오늘 지역장과 뉴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뭐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일지 앞으로 이게 성숙돼서 좋은 기사로 메이드가 될지 예. 한번 두고 걱정 보겠습니다. 반.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바쁜 정치인이 누굴까라고 했는데, 누굴까요? 역시 저 박범계 의원이 가장 바쁘지 않겠느냐. 뭐 맡고 계신 게 많네요. 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적폐청산위원회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신가요? 네, 위원장으로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적폐라는 부분이 또 이렇게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지역 뉴스에 대전 지역 88개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요 모임이 뭐였냐면 사실 그 지난 그 촛불 전국 때 네네. 대전의 촛불 시위를 이렇게 이끌었던 예. 그 단체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느닷없이 이제 박범계 위원장을 네. 타겟을 삼아서 이제 예. 또 보도 자료를 냈어요. 지난 17일 성명서를 예. 냈네요. 박범계 더불어민주시당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역 현안을 외면하지 말고 예. 소통을 통해 지역 적폐를 청산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뉴스를 보면서 박범계 의원의 지금 현재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다음에 적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적폐를 좀 청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이 네. 지금 박범계 의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 보통 자기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박범계 의원의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위상이 높아졌다.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건 위상이고, 네. 위상이고,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박범계 의원은 그 다음 액션이 없었나요? 그렇죠. 이제 액션을 취하셔야 되겠죠. 취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좀 애매해요. 이렇게 보니까 예. 적폐 5가지 해가지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 대책. 예. 그다음에 뭐 월평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 뭐 특례 사업, 하여튼 민간 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원 안전. 네. 그다음에 그 대전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전 MBC 이진숙 사장에 대한 문제. 예.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라.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폐를 네. 대전의 현안인 이 적폐를 박범계 그 의원이 좀 나서서 해야 된다를 어떻게 지금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론 관련된 것도 이진숙 사장의 문제를 예. 박범계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아니,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아니, 상임위도 다르고. 예. 근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선언한 사람들 그 대전 MBC 가서 시위라도 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선언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몇 면도 좀 굉장히 많아요. 단체들이 많은데 예. 각 무슨 노동 뭐 조합 무슨 단체들이 예.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내놓는 자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주장들이 전부 다 적폐로 이렇게 주장이 된다면 적폐의 바운 그 경계선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며 적폐청산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이냐. 아니 그 친수구역 관련된 부분도 대전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 시당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적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뭐 간담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그건 있는데. 시의원들하고 네.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박범계 그 적폐청산위원장
네. 뭐 시당위원장, 뭐 최고위원, 네, 네, 네. 이제 타이틀이 많으셔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도 저는 좀 하나의 또 어떤 네. 걸 봤냐면은 예. 그런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근데 자꾸 대전 지역에서만 일을 해라. 내 민원을 해결해줘라. 야,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갖고 사실은 우리 팡팡뉴스, 파라이오닷컴 이런 어떤 방송들이 네네.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사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민원성 혹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슈화시키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네, 그래서 그 요전에 했던 그 교육 부분 어떤 방송, 예. 그다음에 방송, 그 MBC라든지 KBS 그 적폐 대상에 대한 그 방송도 지금 이제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팡팡 뉴스나 파리오닷컴에서 좀 더 네. 많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 기회가 되면 박봉계 의원님도 한번 모셔서 네. 이런 네. 부분도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좀 뉴스로 달아봤습니다. 이 적폐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5가지 제시한 거를 이렇게 적폐로 규정하니까 이게 굉장히 네. 무서워 보이네요. 이 적폐라는 게 이게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치우지 않고 쌓아놓는 걸 우리가 적폐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이슈들이 최근 현안들이긴 한데 이것들을 시장한테 조금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적폐다, 청산이다, 청산은 찌꺼기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해치워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면은 이게 조금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의 네. 대체적인 지론은 뭐냐? 우리가 지난 그 참여의 정부 때 실패했던 이유들을 했는데 우리가 깠다 이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는 정책적 지지를 선명하게 가져간다. 이런 게 여론의 전반적인 전국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표방하는 부분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이상한. 근데 네. 그 그쵸, 권은택 네.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곤란한데 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NGO 단체라 그 지원센터라든지 만들고 스킨십을 어마어마하게 한 걸로 있는데 많이 해준 사람한테 되려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자, 앞으로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네. 적폐다 혹은 민원이다 혹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다뤄야 될 필요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요런 것도 다음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빠바바 오늘의 키워드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딱 던지는 거. 네. 호주에서 이게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냥기구인데 딱 던지면 이제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 드라마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언제쯤 얘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저기 예. 몇 년생인 게 대충 나오니까. 어쨌든 부메랑은 뭐냐면 자기가 던진 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던졌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음으로 인해서 네. 정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누가 어려워지냐면 우리가 뽑은 거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게 대다수 국민들이 뽑았죠. 최소한 아니죠. 여기는 대다수 안 국민 뽑았죠. 뿐이 여기 아니죠. 최소한 아니다. 왜 그런 소리를 어이없는 소리를 대다수 국민은 반대하는데 혹시 김동수 대표는 또 혹시 뽑았는지 아니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자 우리끼리 아니, 부메랑 치지 예, 마시고요. 조정 조정해서 뭐 일단은 닭이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닭, 예. 왜 닭이 그렇게 문제가 되냐 네. 결국은 우리가 닭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A4 용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에 또 안 되는 그 공간에 네, 닭 한 마리씩 산다는 거 아닙니까? 닭장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 예전에 그 탕리탄 스님의 그 화라는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화가 쌓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화가 있는 그 것들을 먹어서 그렇다. 아하. 그 닭이 그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닭을 먹는 사람도 결국엔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신 걸 봤는데 결국은
그 작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고 예. 그게 결국은 AI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조류 인플루엔자를.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닭이 보면 막 모래나 이 흙에 이렇게 목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목욕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이 여름에 이제 진드기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스스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 모래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자기가 떨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충제를 써야 되고 살충제를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가 살충제를 먹게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던진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정치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하다못해 닭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어떤 건지 우리가 4대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4대강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결국 돌아오는 것들은 환경 파괴라든지 수많은 그 고기들의 죽음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키워드를 부메랑을 삼은 거는 예. 뭐 좋은 이야기를 해야 좋은 이야기가 들어온다 예.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 예.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좀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메랑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 닭 그만 좀 괴롭혔으면 제가 닭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오늘 하신 그 부메랑 키워드는 정말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정치하시는 분들. 네.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인가요? 이제는 뭐 저기 박근혜 출당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저기 네. 보호하자고 하고 이런 거는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예. 근데 결국엔 예. 정치는 책임인데 예. 어떤 행위를 하든 돌아오는 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네. 뭘 책임을 지겠어요. 이런 얘기지. 그분은 뭐 지금까지 정치 여정이 책임지지 폭탄주를 않았는데. 마시면서 아마 내가 왜 대표를 하게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폭탄을 또 돌리겠죠. 누군가에게. 폭탄주 시주이니까. 자, 오늘 아주 임팩트 있는 뉴스 안테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군요. 예. 친구들 안녕. 맞습니다. 거기 또 다시 돌아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